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위선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등도 중국의 관련 조치를 비판했는데 중국 정부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과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미국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스 의원은 중국의 조치가 완전히 위선적이라는 비판 성명을 VOA에 보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 외교관 그리고 다른 여행자들에게 수십 년간 극심하고 권리를 침해하며 차별적이고 비과학적인 코로나 규제를 가했다는 겁니다. 리스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주변 나라들에게 자국의 독재주의적인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지난 10일부터 중단했습니다. 이어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도시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국과 일본 국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도 자국민의 비자 발급 절차 중단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코로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의 조치가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So in the absence of that data, countries have made a decision to take a precautionary approach, and DG, myself and others have said that that's understandable in the circumstances of that situation. These aren't restrictions in travel, they're adaptive measures. 미국 국무부도 11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세계 각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보건과 과학을 바탕으로 신중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조치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현재 단기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공무비자와 일부 상용 목적 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발급 건수도 많지 않고 대상도 자의적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 통일부가 올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 비핵화 협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핵무력 강화에 집착하고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영 KTV 국정대담에 출연해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특히 어떤 형태로든 농업이나 기후협력 같은 작은 이슈이나 조금 쉬운 부분이라도 먼저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비핵화의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도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고 이를 통해서 담대한 구상이 본격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난해 내내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유례없는 빈도로 감행한 데 이어 연말엔 무인기로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관과 차관의 연이은 발언에 대해 이미 이산가족 문제 등과 관련해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우선으로 해 북한 비핵화를 향한 본격적인 대화로 나아가는 게 통일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이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 다보스 포럼 참석을 계기로 국제기구 수장들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협력 의지를 밝힌 것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캐서린 러셀 총재와 세계식량계획 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을 잇따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폭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속에도 비정치적인 분야, 특히 인도주의적인 분야의 대화로 시작을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걸 계기로 해서 비핵화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북한은 비핵화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대화가 열린다 하더라도 비핵화나 또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나 남북관계 발전, 그렇게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대화 의지를 지속해서 밝히더라도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정찰위성 개발에 나선 북한이 서울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위협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고 보안 시설은 이미 미국의 상업용 위성사진 서비스를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무실과 관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무실로 알려진 노동당 1호 청사입니다. 구글어스를 통해 들여다본 이 위성사진은 부진의 가로등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좋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건물 3개가 서로 연결돼 있고 반경 약 600m 지점부터 최소 3개의 경비 초소를 지나야 1호 청사에 도착할 수 있는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 1호 청사는 지난 5년간 여러 공사를 벌였습니다. 2017년에는 청사 주 건물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형태였지만 이듬해 중심 부위에 지붕이 덮이면서 하나의 건물처럼 됐습니다. 또 주 건물과 서쪽에 붙어있는 건물도 기존엔 양옆 통로만 연결돼 있었지만 지금은 통로 부분에 지붕이 씌워진 모습입니다. 주 건물 남쪽에 붙어있는 정사각형 형태의 건물 바로 옆 도로에는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포장 공사가 진행됐는데 멀쩡한 도로에서 2차례나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노동당 청사의 남쪽 건물 바로 앞에는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만으로는 어떤 용도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긴급 상황을 위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터널 입구 바로 윗부분에는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정원을 따라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가 나옵니다. 물론 실제 김 위원장의 거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높은 담이 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평범한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관저의 북쪽 끝 부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바로 앞 정원의 아랫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정원 아래에 또 다른 지하시설이 있다는 의미로 이 건물이 관저와 지하시설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저 입구에서 바깥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터널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업용 위성사진의 화질이 최근 몇 년간 크게 개선되고 또 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도 높아지면서 북한의 민감한 시설도 아주 쉽게 관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용산의 한국 대통령 집무실이나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을 위성사진을 통해 보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개발한다면 현재 민간 차원의 인공위성 기술을 능가해야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민간 위성 기술 수준조차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he first step they have is to get something in orbit that'll take a picture because they launched 2 satellites that got into orbit. They tried to launch quite a few more that failed. But the satellite themselves, once they achieved orbi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failed. 한센연구원은 위성을 궤도에 올린다고 해도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며 다른 우주 강국들도 여러 차례 실패를 거쳐 기술을 확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18년 미국 정상회담 사전 작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농담을 나눴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다음 주 발간 예정인 회고록에서 김 위원장과 처음 대면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작고 땀에 젖은 사악한 남자는 온갖 매력을 동원해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했지만 학살범에 어울리는 수준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당시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자신에게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며 농담으로 응대했으며 김 위원장은 내가 농담한 것으로 이해하며 여전히 웃는 표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총 4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첫 방북 이후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뒤 2018년 5월 다시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당시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미국 송환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전월 11월보다 13% 증가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17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중국 해관 총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 4,148만 달러로 이 중 북한의 수입액은 1억 2,235만 달러, 수출액은 1,913만 달러였습니다. 또 2022년 1년간 총 북중 교역액은 10억 2,772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 23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이 증가한 것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취한 국경 봉쇄 기간 중단했던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며 부분적으로 교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지만 북중 교역은 여전히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의 약 30%, 3분의 1 수준입니다. 캐나다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북한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코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캐나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영국, 북한, 러시아 등 15개 나라에 대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의 호감을 표한 응답자는 가장 낮은 11%로 나타나 역시 11%의 호감도로 응답한 러시아와 함께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어 이란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호감도가 낮았습니다. 캐나다인들이 가장 호감을 보인 나라는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순이었으며 한국과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57%와 54%로 조사 대상 15개국 가운데 6위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